만약에 그래서 요금이 떨어지지 않으면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요금을 왜 안 빠질 거라고 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체투자 분석팀 황성현입니다. 오늘 나간 유틸리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체 기업들에 대해서 섹터 선호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번 달에는 유틸리티 섹터를 최선호 섹터로 이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저PBR 정책과 더불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실제로 원래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추천 종목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전력의 비용과 이제 주가에 대한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 파란색 선의 한전의 비용입니다. 근데 이걸 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고,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원가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는 한전의 주가와 이 원가가 원래 이렇게 동행을 했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마음대로 인상이 안 되는데 원가가 빠지면 그만큼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2020년 이후로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되면서 원가가 빠지면 요금도 내리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이렇게 주가가 벌어지는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었다가 이제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요금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후행씩 조금씩 올려서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요금이 떨어지지 않으면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요금을 왜 안 빠질 거라고 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의 투자비이고요. 2023년 계획을 보시면 16.9조, 24년에 18.4조인데 그 안을 뜯어보면 송배전에 대한 캐펙스가 이렇게 2조 정도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 송변전 계획에서 기존에 향후 15년간 29조 투자하기로 했던 거를 60조로 상향이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전력 개통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와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700개까지 집중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송배전망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시키는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국내의 전력개통 안정화를 위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투자비가 늘어야 되고, 그러려면 요금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3자 PPA 시장과 판매 시장의 점진적 개방이라고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LG화학이 작년 하반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처음으로 ESG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을 어떻게 100%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발표된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와서야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PPA 계약 체결을 통해서 조달하는 비용과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 있으니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200을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금을 마음대로 내리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죠. 만약에 여기서 요금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PPA 계약을 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다시 할 유인책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높은 요금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23년부터 8조, 24년 27조, 25년 26조의 차입금을 갚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제가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10조 원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이 상환 스케줄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내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해외 원전 관련해서 폴란드,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상반기 내에 여러 발주들이 본격화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하반기까지 가면 우간다, 영국, 네덜란드까지 이런 수주 모멘텀까지 있으니 요금 규제에 갇혀있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수출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공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이 안 좋으면 저 PBR 정책을 해봤자 주가가 좋아질 수 없는데 저희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보시면 23년에서 24년으로 가면서 영업 적자가 축소되고 9.9조로 저희는 흑자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의 가정은 요금은 동결, 그리고 원가는 빠져서이고, 현재 S&P는 한국전력의 원가 지표로 볼 수 있는데 120, 13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고정비를 20원 정도 더해도 원가는 150원 수준이고, 현재 전기요금은 160원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조 가까운 이익이 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봅니다. 한전이 받아야 되는 필수 투자 보수가 2조 정도인데 그거를 초과한 순이익이 6조에 달함으로써 초과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한국전력의 PBR은 0.5배까지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TP 3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공사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표주가 46,000원으로 일전에 프리뷰 쓰면서 저희가 상향을 시켰고, 요거 같은 경우도 요금이 유지가 되면 원가가 빠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기존에 이 부채로 손실 나는 걸 다 쌓아놨었습니다. 그 미수금이 16조 정도 되는데 24년도에 3조 정도 회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25년도에는 2조 정도 미수금이 회수된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가스공사의 PBR은 0.2배에서 0.8배 사이를 움직이는데, 주재 사업의 이익이 회수될 때 PBR이 0.5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 자원 개발까지 더 좋아지면 0.8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그 중간 수치인 0.4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서 타겟 프라이스 46,000원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난방공사이고요. 똑같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합쳐놓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PBR 0.5배 정도를 적용해서 저희가 스트롱 바이로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이쪽에 열 요금 같은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따라가는데, 가스공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요금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면 열 사업부 실적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 2022년과 23년에 이렇게 6천억 원의 손실이 난 거를 향후 3년간 초과 이익으로 회수를 하려고 계획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턴어라운드 폭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감안을 하면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5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로도 배당 수익률은 거의 10% 가까이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주가 업사이드가 클 거라고 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업, 요금 규제를 받는 기업은 당장에 저 PBR 정책이 아니더라도 펀더멘탈이 계속 개선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수혜가 되면서 주가는 계속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